이자만 거의 10억 원에 가까워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실 규모는 최소 30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64억에 엑시트한 분은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건물 투자 말만 들어도 뭔가 돈 버실 것 같죠. 강남, 성수, 한남동 뉴스에 나오는 건 대부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누군가는 크게 남기고 나가면 그 그림자 뒤엔 손실을 본 누군가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고 매각했던 사례를 중개사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사동 566의 22번지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압구정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6m, 4m 도로를 접한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98억, 평당가 1억 6천만원, 토지 59평, 연면적 14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고 25년도 3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강남에서도 신사동이에요. 신사동은 사실 손실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입지가 워낙 안정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사례가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이 건물은 22년도 6월에 110억에 매입을 하셨고 2025년 3월에 98억에 매각이 되면서 단순 계산으로 약 12억 원의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아쉽지만 사실 이 정도에 끝났다면 정말 다행이었을 거예요. 기타 부대 비용만 약 7억 원 정도, 명도도 직접 진행하셔서 명도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출이 약 80억, 금리를 4.5%만 잡아도 월 이자는 약 3천만 원입니다. 보유기간이 33개월이니까 이자만 거의 10억 원에 가까워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실 규모는 최소 30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입지를 얘기해보면 절대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압구정역과도 가깝고 메인 상권 라인이 바로 앞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매입 시점과 가격이었어요. 2022년 6월이면 시장이 가장 뜨겁게 치솟는 호황기의 거의 끝물이거든요. 당시 평당가 1억 9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하셨는데 이미 그때 시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죠. 게다가 그 시점이 금리가 급하게 오르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빨리 금리가 치솟을 줄 몰랐죠.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또 명도가 지연이 되면서 리모델링도 못하고 임대 수익도 못 올리는 상태에서 이자만 계속 나가는 구조로 돼버렸습니다. 결국 버틸 체력이 먼저 바닥이 났고 매각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시장 사이클과 자금 구조가 충분히 버티는 구조인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호황기 끝자락에서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 금리와 명도 리스크가 겹치면서 강남도 예외 없이 타이밍과 자금 구조가 버티지 못하면 충분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동 2가 70-1번지 외 1필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충무로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3면 코너를 접한 접근성이 좋은 건물입니다. 매매가 30억 5천만원, 평당가 9,200만원, 토지 33평, 연면적 57평, 지상 4층인 건물이었고 25년 6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충무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꼬마 빌딩인데요. 충무로 일대는 특성상 유동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된 지역이거든요. 오피스 수요, 대학 수요, 관광 수요가 함께 묶여있는 구도라 시장 상황이 변해도 기본적인 임차 수요가 유지가 되는 지역이죠. 이 건물은 1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었고요. 외내관 컨디션이 모두 준수했어요. 소형 건물임에도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30억대의 꼬마 빌딩에서도 경쟁력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22년에 31억에 매입을 했고 25년 6월에 30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타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실제 손실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요. 여기서 금융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체감되는 실질적 손실은 더 크죠. 다만 이번에 매입하신 분은 매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전층 만실이었고 4층은 매도자 리스백 조건으로 수익률은 약 3.7% 수준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입지도 건물 상태도 수익률도 좋았음에도 결과적으로 매도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을 선택하셨습니다. 손실이 된 핵심 원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물 운영의 공백입니다. 매도자분이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현장 관리가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관리 공백이 생기는 동안 3층, 4층은 오랫동안 공실 상태가 이어진 거죠. 건물 가치의 중요한 축인 임대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금 구조의 부담입니다.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
사용을 했고, 당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와 맞물려서 매달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충분히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현금 흐름이 점차 악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잘 지어진 건물을 시장 환경보다 자금 압력에 의해 먼저 포기한 셈입니다. 만약 금리가 정상화될 시기를 조금만 더 버텨냈다면 최소한 원가 수준에서 정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망원동 414-5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망원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8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49억, 평당가 6,900만원, 토지 71평, 연면적 19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의 건물이었고 24년 11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군가에겐 성공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실패로 끝난 성공과 실패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0년 10월 26억에 매입해서 신축 후 2022년 64억에 엑시트, 그리고 24년 12월 49억에 매각. 똑같은 건물이지만 결과는 너무 달랐죠. 겉으로 보면 15억 손실인데 부대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약 18억 이상의 손실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체감 손실은 그 이상이죠. 당시 플레이팅이라는 업체가 통임대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경기 둔화가 오면서 24년 초 퇴거를 했고 전층 공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약 30억, 금리 4% 기준으로 월 이자만 약 1,000만 원씩 빠져나가고 공실 건물이 시장에 나왔으니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 건물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64억에 엑시트한 분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은 분명히 망원동인데 건물은 자꾸 강남인 척하는 느낌이었어요. 망원동에 이 규모를 오피스 중심으로 신축을 한다? 망원동 상권은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는 작게 빠르게 회전율이 핵심인 지역인데 중대형 오피스 수요가 탄탄한 지역도 아니었고 매매 시장이 요구하는 볼륨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리하면 상권과 맞지 않는 컨셉,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매매 볼륨, 고점 메인,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매입하신 분은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정 금액에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동 2가 277-3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성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북성수에 위치한 8m, 6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43억, 평당가 1억, 토지 40평, 연면적 114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고 25년 6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성수동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 좋을 것 같죠? 지금 트렌드가 성수를 향하고 있고 브랜드도 몰리고 언제든 임대만 내면 대기줄이 보일 것 같은 지역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 안에서도 급이 확실히 갈립니다. 남성수는 이미 상권이 완성되어 있는 자리고 북성수는 아직 시장의 검증이 끝나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이 사례가 바로 그 차이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2022년 10월 매도자분은 44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신축을 통해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시기부터 시장이 무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니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건축비는 매달 다른 세계가 되어갔죠. 예상했던 수익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결정하셨고 52억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의 시선은 한결같았어요. 토지 면적이 작다, 임대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 부담이 크다. 성수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매수자들은 성수라는 기대감보다 사업성을 먼저 봤습니다. 협상은 길어졌고 가격은 계속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거래가는 43억 원에 매각이 되었었죠. 단순 손익은 마이너스 5억 3천만 원이지만 여기에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합하면 8억 이상의 손실입니다. 금융 비용까지 고려해보면 손실폭은 더 커졌을 겁니다. 저도 브리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계약 직전까지 갔던 기억도 있고요. 성수였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관심을 가질 요소는 분명했지만 결정적으로 사업 리스크를 이길 근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매도자분 입장에서는 분명 아쉬운 결과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 방향성도 틀린 투자라고 볼 수 없었어요. 다만 시장 사이클이라는 변수가 너무 거칠게 작동을 했죠.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에 잘 매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히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죠. 다들 건물을 하면 무조건 오르는 줄 아시는데 오늘 사례들은 그 반대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22년 금리 폭등 직전 부동산이 가장 뜨거웠던 시점에 매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